그날 67세 할머니가 도서관 행사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나눔 천사라 부르던 여자의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 한 문장만 물었죠. 그 나눔이 누구를 위한 나눔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숨을 멈췄고 카메라는 꺼졌으며 행사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평생 뒤에만 서 있던 사람이 왜 그날은 앞으로 나섰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늦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처음 말한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숙은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졌다. 알람을 맞춰둔 적은 없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동네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갔다. 도서관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낸다. 자원봉사자에게 열쇠를 맡기는 곳은 드물다. 하지만 정숙은 10년째 이 문을 열고 있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급여도 없었다. 그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표 하나가 목에 걸려 있을 뿐이었다. 정숙은 반납함에서 책을 꺼내고 서가를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이 자리에 있으면 최소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어도 오전 9시가 되면 직원들이 출근했다. 봉사자분,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했다. 그래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여기라도 나와야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 엄마가 아니라 정숙 선생님으로 불렸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오전이었다. 정숙은 반납함에서 책 한 권을 꺼내다 손을 멈췄다. 표지 안쪽 작은 글씨. 기증자 박선영. 정숙은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서관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낡은 교실 냄새로 바뀌는 걸 느꼈다. 40년도 더 된 기억이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교무실 앞 복도에 서 있던 날이 있었다. 선생님은 정숙을 불러내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까지는 꼭 가져와야 해. 그때 교실 문이 열렸다. 반장 박선영이 들어왔다. 선생님, 제가 대신 낼게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선영은 이미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건 미리 말해야죠. 그 말은 선생님을 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복도에 서 있던 정숙을 향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도움받은 아이가 됐다. 선영은 친절했다. 언제나 웃으며 말을 걸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 친절이 정숙을 편하게 한 적은 없었다. 몇 년 뒤 선영이 동네에서 작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소문이었다. 정숙은 그 현장을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의 집안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은 선영에게 빚이 있었다. 그 침묵이 오늘의 박선영을 만든 건 아닐까? 정숙은 책을 도로 반납함에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직원이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점심때 인터뷰 촬영 있어요. 기증자분 오신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오는지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점심 무렵 도서관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 삼각대를 든 사람들이 들어왔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숙은 서가 뒤편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귀는 로비 쪽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책 기부 천사 박선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PD로 보이는 남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손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로비 쪽을 바라봤다. 카메라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코트에 밝은 미소를 걸고 있었다. 박선영.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또렷한 인상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고 옷차림은 깔끔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옷깃을 매만졌다. 낡은 스웨터에 얼룩진 앞치마. 선영의 시선이 로비를 훑었다. 그리고 정숙에게 정확히 멈췄다. 몇 초간의 침묵.
선영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곧 익숙한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 정숙이 맞지? 정숙은 책 수레를 밀다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네.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다. 하지만 손은 수레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카메라가 정숙 쪽으로 움직였다. PD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는 분이세요? 선영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한층 밝아졌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정숙이는 늘 성실했어요. 힘든 환경에서도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동한 듯 바라보는 시선들. 정숙만 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힘든 환경. 그 네 글자가 정숙의 과거를 단 한 줄로 요약했다. 그리고 그 요약 속에서 정숙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촬영이 이어졌다. 선영은 능숙하게 질문에 답했다. 나눔은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희망이잖아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정숙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수레를 밀어 서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촬영이 끝난 뒤 선영은 자연스럽게 정숙을 찾아왔다. 정숙아, 정숙은 책을 꽂다 말고 돌아봤다. 여기서 일해? 봉사 중이야. 아, 봉사. 그 짧은 단어 하나.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좋네. 바쁘게 사는 것보단.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이 한 발짝 다가왔다. 나도 요즘 정신없어. 이것저것 기부하고 인터뷰하고. 바쁜 게 좋긴 한데 몸은 솔직하더라. 정숙은 가만히 책등을 쓰다듬었다. 몸 챙겨. 이 나이엔 돈보다 몸이야. 선영의 말은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정숙의 가슴 한쪽을 짓눌렀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고마워. 선영은 만족한 듯 미소 지으며 로비로 돌아갔다. 직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밝은 옷, 환한 미소, 사람들의 박수. 그리고 그 모든 것 뒤편에 서 있는 자신. 정숙은 천천히 책을 선반에 밀어 넣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숙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도서관을 나섰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직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가는 길. 오늘따라 골목이 더 어둡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조용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섰다. 손을 씻으려다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색바랜 옷,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정숙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손 위로 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물보다 먼저 떠오른 게 있었다. 힘든 환경에서도 선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닦았다. 그리고 거실 한쪽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굳이 볼 필요는 없었다. 숫자는 늘 비슷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 정숙은 통장을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줄어들 뿐 늘어나지 않는 숫자. 정숙은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대로 식탁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돈보다 먼저 떠오른 건 오래전 기억이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교무실 앞에 섰던 그날. 복도는 추웠다. 정숙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바닥만 바라봤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다. 박선영이 나왔다. 선생님, 제가 대신 낼게요. 선생님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건 미리 말해야죠. 그 말은 선생님을 향한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교실에서 도움받은 아이가 됐다. 아이들은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이 달라졌다. 선영은 여전히 친절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시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정숙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 가게 안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야, 누가 과자 가져갔어?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정숙이 뒤를 돌아봤을 때 선영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손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봤다. 선영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가방의 모양이 달라진 걸. 누구 봤어?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날 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생각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선영의 집은 부잣집이었다. 과자 하나 살 돈이 없을 리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군가를 도움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은 선영에게 빚이 있었다. 그 침묵이 오늘의 박선영을 만든 건 아닐까? 정숙은 식탁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도서관에서 본 선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밝은 미소, 능숙한 말솜씨, 사람들의 박수.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자신. 힘든 환경에서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정숙은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에 앉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정숙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껐다. 괜찮았다.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정숙은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뜰 것이다. 도서관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힘든 환경에서도. 정숙은 눈을 떴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참아온 건 품위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냥 두려움이었다는 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모든 게 무서웠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다. 조용히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선영을 보는 순간 알았다. 그 침묵이 자신을 지켜준 게 아니라는 걸.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며칠 뒤 도서관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기증자 감사 행사 안내. 정숙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공지를 바라봤다. 박선영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봉사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통장 옆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걸 꺼내지 않았다. 그냥 한참을 바라봤다. 내일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 행사 당일.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로비에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의자를 닦기 시작했다. 한 개씩 정성스럽게.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로비가 분주해졌다. 현수막이 걸렸다. 지역 나눔 실천가 박선영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숙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물병을 놓고 안내문을 정리하고 꽃다발을 챙겼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10년간 그래왔으니까. 오전 11시 박선영이 도착했다. 밝은색 재킷에 단정한 머리.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반겼다. 대표님, 오셨어요.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정숙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행사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선영이 로비를 둘러보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선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행사 시작 10분 전. 선영이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진 찍을 때 봉사자분들은 뒤쪽에서 정리만 해주세요.
화면이 좀 정리돼야 해서.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분명했다.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정숙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대표님 말씀이 그러시는데.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편했으니까. 하지만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왜 뒤로 가요? 정숙이 돌아봤다. 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다. 정숙이 매주 목요일마다 책을 읽어주던 아이였다. 할머니는 맨날 여기 계시잖아요. 왜 뒤에 있어요? 아이의 눈은 맑았다. 의문도 비난도 없는 순수한 질문이었다. 정숙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행사가 시작됐다. 관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고 곧 선영이 무대에 올랐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채웠다. 선영은 능숙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나눔은 사람을 바꿉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로비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나눔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알았다. 오늘도 자신은 바뀌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다는 걸. 선영의 말이 이어졌다.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방 속에 든 봉투가 느껴졌다. 오늘 아침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기증도서 목록, 출처가 불분명한 책들의 기록, 그리고 정숙이 직접 확인한 내용들. 선영의 기증도서 중 일부는 실제로 구입한 게 아니었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기증한 것이었다. 정숙은 우연히 알게 됐다. 지난달 다른 도서관에서 옮겨온 책에서 오래된 기증 스티커를 발견했을 때 확인하지 않으려 했다. 그냥 모른 척하려 했다. 하지만 계속 눈에 밟혔다. 그래서 조용히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선영의 나눔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선영의 말이 계속됐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다. 정숙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정숙을 봤다. 정숙은 로비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했다. 무대 앞에 섰다. 선영이 말을 멈췄다.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내려다봤다. 정수가 정숙은 무대 계단을 올랐다. 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입을 열었다. 박선영 대표님. 선영이 어색하게 웃었다. 왜 그래, 정수가?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대표님이 말하는 나눔에 대해 오늘은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정숙을 바라봤다.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나눔이 누구를 위한 나눔이었는지요. 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정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저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대표님에게서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때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정수가 그 얘길 왜 지금? 하지만 그 도움을 남들 앞에서 꺼낸 순간부터 저는 늘 뒤에 서야 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건 관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기증도서 출처에 대한 기록입니다. 관장이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받았다. 정숙은 다시 선영을 바라봤다. 오늘 행사는 다시 검토돼야 합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물었다. 너 나 망신 주는 거야? 로비가 조용해졌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몫의 말을 하려는 겁니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다.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떴다. 카메라는 꺼졌고 현수막은 내려졌다.
정숙은 무대를 내려와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관장이 불렀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도서관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숙은 멈춰섰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잘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정숙은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춰섰다.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과하고 싶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정숙은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괜히 나섰나? 그 생각이 계속 따라왔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오늘 도서관에 있던 박지현이에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도서관 신입 직원인데요. 오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기증도서 출처가 이상하다는 거. 그런데 말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긴 뒤 정숙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관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정숙은 천천히 도서관으로 향했다. 관장실 문을 열었을 때 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장이 한숨을 쉬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 나이에도 사람 눈이 무서워서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표님 상은 보류됐고 기증 프로그램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입니다. 관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다. 계속 나오실 거죠?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네.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숙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며칠 뒤 정숙은 다시 도서관 문을 열었다. 새벽 5시 반.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로비는 조용했다. 정숙은 반납함에서 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다.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몇몇이 정숙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정숙은 어린이 열람실에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 7살 아이도 와 있었다. 할머니, 이제 앞에 앉아도 돼요? 아이가 물었다. 정숙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책을 읽다 잠시 멈췄다. 빗소리가 잔잔했다. 문득 생각했다. 참는 게 품이라고 믿었던 시간들. 뒤로 물러서는 게 겸손이라고 여겼던 순간들. 그게 정말 자신을 지켜준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을 작게 만든 건 아닌지. 정숙은 책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늦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다시 책을 펼쳤다. 그날 이후로도 정숙의 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도서관 문을 열고 책을 정리했다. 급여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직책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 정숙은 이제 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적당한 때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선해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진다면 그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게 맞다는 걸. 비는 계속 내렸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해 속에서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진다면 그때도 조용히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라도 한마디를 꺼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한 발 내디딘 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해라며 마음속 이야기를 삼켜온 적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어쩌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감상 또는 여러분이 참아왔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더 깊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